자, 49번 볼게요. 얘는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이 문제는 있잖아. 얘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항등식이나 오늘 배운 단원 아니면은 고차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나는 이제 항등식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때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그때 풀이는 지금과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시작은 똑같아.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상태로 값을 구하기 위해서 냅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식을 이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y가 뭐야? 4-g. 그런 식으로 세 개의 식을 전부 다 이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 그 다음에 전개를 하는 거. 근데 항등식 단어에서는 참고로 전개 안 하는 풀이를 쓸 거야. 알았죠? 일단 전개를 해보자. 그럼 뭐 나와? 이렇게 전개가 돼요. 됐죠? 도형의 질문이었나 이거? 됐지? 전개하는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어? 그럼 대입하면 되니까 답은 생각할게요. 처음에 저거 주어진 식을 밑에 4-x, 4-y, 3-g로 바꾸는 거 잘 봐도. 그 다음에 84번으로 갈게요. 됐죠?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질문 누구예요? 자, 지운다. 얘는 있잖아. 이거 혹시 유리밀 말고 또 질문인 사람? 없어? 나머지 다 아나? 요거 됐다 중요합니다. 요거. 자, 이거랑 잠깐 별개로 하나 좀 설명을 하고 갈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놈과 비슷하게 생긴 곱셈 공식 알죠? 인수분해도 좋고 곱셈 공식도 좋고 요 녀석이 있단 말이야. 전개하면 뭐 나온다? 재민아? 전개하면 뭐 나오죠? 는 A3승, B3승, C3승. 그렇지. 마이너스 3ABC. 여기에서 너네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첫 번째. 만약에 괄호 왜 치냐?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건 당연히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얘 때문에 얘가 0 되지. 그냥 좌변 자체가 0인 거지. 이항을 시켜주면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의 식은 3의 BC랑 같아져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지금처럼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3의 BC랑 같다라고 하면은 걔는 무조건 ABC의 합이 0인 건 아니에요.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선생 이 둘이 같다며. 그 말은 이게 0 아니야? 이게 0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란 얘기죠. 누가 0이라고? 얘가 0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흰색으로 썼지. 이걸로 기억할 게 아닙니다.
얘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양변을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요. 눈형이 있으니까 등호로 가지 말고 화살표로 가자. 여기에서 a제곱이 2, 2개가 있고요. b제곱도 2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씩만 쓰세요. 얘도 a제곱, 얘도 b제곱. 그리고 얘를 가지고 와봐.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아,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네. 두 번째, b제곱 하나 남은 거랑 c제곱이랑 얘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왜 뭐야? 네. 같이 가지고 오면 이게 나와요.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잖아. 제곱 제곱 제곱이 0이란 말은 셋 다 0이고 A는 B, B는 C, C는 A. 즉 A는 B는 C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A, B, C의 합이 0이거나 A, B, C가 똑같거나. 알았죠? 뭐가 같으면? 삼승과 3ABC가 같으면. 그 말은 지금은 이게 나오기 때문에 A, B, C가 같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워야 되지만 오늘 84번 풀 때는 만들어 왔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일로 넘어온 게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내가 딱 하나 외워야 되는 거 있다 그랬고 그게 바로 얘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똑같은 거 3개 더해서 15래. 하나하나가 5라는 얘기지. 답은 100이지고. 이해는 됐죠? 오케이. 다음. 87번. 끝났네. 왜 이거? ABC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뿔, B뿔, C. 아, 이거?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인 사각형 D가 있다. 정사각형 ABC의 넓이 합은 75고 둘레의 합은 50이다. 여기까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활용형 문제. 사각형의 넓이 못 구한 사람 없고 사각형의 둘레 못 구한 사람 없잖아요. 그냥 구해달라는 얘기 아닐까요? 갑니다. 첫 번째. 넓이의 합. A의 넓이, B의 넓이, C의 넓이. 딱 봐도 곱셈공식 변형일 것 같네. 두 번째, 둘레. 정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해요? A 4배, B 4배, C 4배. 4A, 4B, 4C를 더해주니까 50이래. 양변 4로 나눠버리면 A, B, C의 합은 13이란 얘기죠. 딱 봐도 뭐 있을 것 같아? A, B, B, C, C 필요할 것 같다, 그치? 됐죠? 마지막 해보자. 뭐 주어져 있냐? SD, SA를 구하래. 둘 다 넓이에 대한 얘기네요. 뭐 구하라고요? D의 넓이 SD에서 A의 넓이를 빼달래. B의 넓이는요? A 뿔 B, A 뿔 C. A의 넓이는요? A제곱. 앞에 거 전개를 해볼까요? A제곱에 B 플러스 C의 A에 BC 마이너스 A제곱. 끝났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AB, BC, CA.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나왔잖아. 얘를 구해주세요입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놈 하나랑 주어진 놈 2개를 이용하는 곱셈공식 딱 하나 있죠. 또는 변형식 딱 하나 있죠. 곱셈공식이 몇 번? 5번인가? 뭐 거기 있던 거. 알았죠? 쓰면 되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합의 제곱는 제곱의 합의 플러스 2배의 A, B, B, C, CA의 합. 됐지? 얼마 나와야 되냐 이게? 94? 답은 49겠네. 됐지?
끝. 여기까지. 자, 오늘 항등식 하러 가도 되겠죠? 지웁니다. 지웁니다. 뭐야? 어디까지 가? 이렇게 많아? 자, 항등식으로 갈 건데, 항등식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녀석.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금은 설명을 자세하게 더 할게요, 지난번보다는. 항등식으로 가봅니다. 자, 이거 이쪽 단은 처음 배우는 게 지우지. 그지? 도하나?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자, 근데 조금만 더 얘기하자. 너가 방금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 그랬는데 식이랑 등식은 다른 녀석입니다. 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 같은 녀석. 단항식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등식은 다항식 같은 걸 이용해서 등호로 연결시켜야지. 등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변이 같다라는 식으로. 근데 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배우는 항등식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같이 쓰고 갈까? 여기서부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항등식입니다. 근데 항등식은 등식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중학교 때도 해왔던 방정식과 오늘 배우는 항등식 구분 지어봅시다. 방정식이 뭐고요? 항등식은 뭐예요? 도하나? 한 번 더. 방정식이 뭐야? 네. 네. 맞아요. 항등식은요? 그렇지. 자, 갑니다. 얘는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래서 1차 방정식 같은 건 항상 뭐 물어봤었어? 근을 물어보거든요. 2차 방정식 뭐 물어봤었어? 근을 물어보거든요. 성립하도록 하는 x의 이름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해라고도 하죠. 두 번째, 항등식은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다른 말로 항상 성립합니다. 뭐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야, 근이라는 게 있겠냐 없겠냐? 있긴 하겠지만 모든 실수겠지. 무조건 성립합니다. 맞죠? 1노드 성립, 2노드 성립, 3노드 성립. 그러다 보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가능 불가능. 뭐 모든 실수가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의미 없는 짓이잖아. 그래서 항등식에서의 물음은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니? 답은 모든 실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항등식이 맞는지를 구해보세요. 또는 항등식이 되도록 완성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 말은 줬어. 그래놓고 나서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해볼래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자,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단원부터가 수상의 진짜 시작이라 그랬죠. 지난번 시간은 그냥 몸풀기. 어쨌든 그래서 항등식에는 기본 성질이라는 게 좀 존재해.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유리마, 항등식의 정의는 뭐라고?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의 정의라면 항등식의 기본적인 성질도 있어요. 결론은 되게 쉬워요. 항등식의 기본 성질은 뭐다? 일단은 모르니까 찾아가 봐야지. 첫 번째,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이 만약에 항등식이 된다 면 어떻게 돼야 돼? 재민아?
그렇지.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 재민아, 네가 A는 0, B는 0이라 그랬어. 왜? 그러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0, 0이야? 네가 말한 거는 항등식의 정의지만 그래서 왜 0인지는 설명 못 하잖아. 왜 0, 0이야? 너무 뭔가 말 그대로 그 왜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러네. 자, 중학교 때의 서술형은 지금 재민이가 말한 것처럼 말로 풀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부는 그렇지 않아요. 간결하게 그냥 식으로 톡톡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 자, 결국 기본 성질도 항등식의 정의가 중요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x에 0 넣어버리면 되지 뭐. 그럼 좌변은 우변은 밝혀지는 거지. 그럼 b가 0이라는 걸 밝혀졌으니 x에 1 넣어봐. 왜? 1 넣어도 성립해야지. 1 넣어봤어. 좌변은 우변은 끝. 됐죠? 방금 b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x에 1 넣었을 때는 a 플러스 b겠지. 근데 b가 0이기 때문에 a는 0. 자, 하나만 더 해볼까?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 얘가 항등식이 된대. 결론은 쉽다. 결론 좀 이따 얘기해줄게.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야 돼? 도영아. 배웠을 텐데.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유리마? 까먹었나? 도하나? 그렇지. 그럼 질문을 또 바꿔볼까? 왜요? 똑같. 그렇지. 아무거나 넣어보면 됩니다. 방금 네 말 잘했어. 그게 결론이야. 자, x에 0 넣어봅시다. 그럼 뭐예요? b는 니어. bd 같아졌죠. 두 번째, x에 1 넣어보자. 그럼 원래는 이게 성립해야 돼. 근데 bd가 똑같다며. 결론은 a는 c. 자, 그럼 결론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 항등식의 기본 성질은 뭔데요? 방금 뭐라고 했어, 도하나? 양변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양변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물론 똑같다는 거는 뭐끼리 똑같다? 동류항끼리 개수가 똑같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x, 0. 오케이? 0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0, 얘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이 2차식을 주어져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교재 보면은 항등식 기본 성질이고 2차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무의미해서 나는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도 항등식임을 만들 수 있겠지. 두 번째, 항등식의 내가 방금 기본 성질이라 그랬냐?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결론. 여기가 진짜 포인트. 뭐냐면 결국 항등식을 완성을 해주세요 가 질문이라 그랬어.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답은 쉽지. A는 2, B는 마이너스 3. 맞지? 근데 이게 이제 항등식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좌변이나 우변에 개수들이 A, B, C 상태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내가 그거를 정해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요 A, B의 이름이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고 해서 미정개수라고 불러요. 항등식에서는 결국 질문은 미정개수를 구해볼래? 라는 게 질문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 세 번째 개념의 이름은 미정개수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정개수법이라고 있어요. 그 미정개수를 찾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녀석이 바로 개수비교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 미정계수법이 바로 수치대입법인데, 이름만 보면은 뭔지 대충 보이지? 개수비교. 뭐야? 동류항들끼리 개수가 비교했을 때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미정계수법이 바로 미정계수법 중에 개수비교법. 그런데 결국 항등식이란 말이야. 미정계수를 찾고 싶든 뭘 하든 결국 x의 수치 대입, 아무 수치 값이나 대입을 해주세요. 뭘 사용한 거야?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풀이죠. 두 가지 풀이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음? 그때 개수비교법을 쓸래요? 수치대입법을 쓸래요? 둘 다 답이에요. 알았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개수비교법을 써도 답 나오고 어떤 문제든지 수치대입법을 써도 답 나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풀이라는 건 있어. 그래서 문제의 형태를 보고 개수비교법을 쓸지 수치대입법을 쓸지를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그걸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때 좀 도움되는 말 하나만 해주고 갈게. 뭐냐면 둘 다 모든 문제에 사용 가능해. 둘 다 쉬운 문제가 존재해.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뭐냐면 개수비교법은 기본적인 풀이야. 즉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쉬운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치대입법은 특정 문제들을 쉽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대부분의 쌤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이 문제가 개수비교법을 쓰면 편한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한지 뭘 써야 되는지 편한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둘 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 근데 그러지 말고 정 안 되면 개수비교법을 쓰면 되니까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하게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가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야. 뭐? 쉽게 풀 수 있는 도구는 수치대입법입니다. 개수비교법은요, 결국 어쩔 수 없는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쓴다 안 쓴다로 구분해야지 개수비교 쓸까 수치대입 쓸까 라고 고민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예시 문제 바로 가보자. 첫 번째. 어? 자, 상등식이래. A 얼마예요? B는요? C는요? 뭘 쓴 거예요? 개수비교법 썼습니다. 뻔하지? 개수비교법이지.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 아씨, 왜 이래? 자, 얘는 질문을 잘 들어.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해요, 안 편해요?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합니다. 자, 잘 생각해봐.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재민아? 이 문제 뭘 물어보는 거겠어? C는 또 어디 있어?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겠죠. 맞죠? 자, 만약에 개수비교를 쓴다고 해봐. 우변 1차식이지. 좌변도 1차 항을 찾아야 되지. 근데 X가 몇 개 있어? 흩어져 있지. 모아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 A 플러스 B가 3이 돼야 돼. 두 번째, 상수항도 봐야 되겠지. 자,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됩니다. 뭐 둘이 더해서 B 찾고, 그치?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썼어? 연립을 썼어. 자,
너희들이 나랑 공부하는 동안에는 내 습관 중에 하나가 나는 연립 존내 싫어해요. 연립 같은 단순 연산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쌤들이 다 불필요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부에서 생각보다 연립이라는 걸 많이 쓰진 않아. 연립을 피해가려고 하지. 오케이? 어쩔 수 없을 땐 당연히 쓰는 건데 연립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 연산이거든. 그럼 연립을 쓰는 AB를 구하는 풀이가 방금처럼 푸는 풀이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뭐? 수치 대입.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두 개가 누구누구라고? AB. AB. 근데 방금 연립을 불편했던 이유는 뭐야? 첫 번째 식도 AB, 두 번째 식도 AB. AB가 안 사라져 있으니까 문제지. AB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X에 뭐 넣어버리면 돼요? 1. 그럼 뭐야? 좌변은 0 나와버리잖아. 좌변이 아니라 B만 남잖아. B는 마이너스 8. 두 번째 X에 뭐 넣어요? B를 사라지게 해봅니다. 좌변 뭐만 남아요? 귀찮다. 0 빼자. 됐죠? 우변 뭐 나와요? 연립 필요, 안 필요? 안 필요. 식을 두 번 써야 되는 건 똑같고. 지금 알겠죠? 이게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의 목적입니다. 자, 어떤 값을 대입함으로써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풀이가 바로 수치 대입입니다. 수치 대입법의 진짜 목적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지금 수치 대입법의 목적이 뭐다? A, B, C를 만약에 구한다 치면은 문자들을 사라지게 해보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A, B, C 중에 A만 남기고 찾고 B만 남기고 찾고 C만 남기고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수치 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알았죠? 구하고자 하는 놈들을 연립 없이. 알았어요? 그러면 목이야. 114번. 개수 비교예요? 수치 대입이에요? 칠판 보세요. 책 보지 마세요. 잘 안 보이나? 자, 고민을 해보세요. 114번은 수치 대입일까요? 개수 비교, 개수 비교일까요? 고민했어. 자, 114번 뭐예요? 재민아? 수치 대입입니다. 왜요? 나 ABC 찾고 싶어. 근데 X에 뭐 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 0부터 넣을까? 1부터 넣을까? 아무거나 넣자. 1 넣어봐. B만 남잖아. 찾았죠? 이번엔 뭐 넣어볼까? 0 넣어볼까? C만 남잖아. C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는 이번에는 뭐 구해야 돼? A 구해야 되겠네? A만 남기고 나머지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지. 하지만 뭐 넣을래? 이번엔 뭐 넣어볼래? 여기서 쓸데없는 고민하면 안 돼요. 하나 남았잖아.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뭐 넣을래? 그렇지. 사람이라면 보통 2 넣겠죠? 싹싹 2A. 응? 1. 끝. A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게 수치 대입법의 진짜 목적. 자, 근데 바로 위에 문제 봐봐. 자, 나는 ABC를 사라져 갈 겁니다. 이거 개수 비교예요? 수치 대입이에요? 재민아? 얘는 개수 비교죠. 왜? 수치 대입을 아예 버리잖아, 아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C는 좀 빨리 찾고 시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원래는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을 골고루 섞어 쓰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C는 먼저 찾았지만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더 다른 X를 넣을 만한 게 없지. 그래서 AB만 남기고 개수 비교를 쓰든 아싸리 처음부터 개수 비교를 쓰든 해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형 1, 2번은 그냥 숙제로 낼 겁니다. 너희들이 해보세요. 유형 1번은 개수 비교법이야. 이거를 그냥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왜 개수 비교를 써야 되는 형태인지 이상한 거다. 그런 거를 좀 잘 봐두세요. 그리고 수치 대입법을 쓰는 문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 대표 문제들이나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수치 대입법을 쓰고 있는 건지 잘 고민하면서 풀어주세요. 알았죠? 힌트 다 줬어. 방금 내가 쿡쿡 찍은 게 다 힌트야.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개수 비교인지 수치 대입인지. 알았죠? 응? 이거 왜 수치 대입에 있어? 이거는 뭐 1 넣고 2 넣고 3 넣으려나 보다. 별 의미 없이. 알았죠? 아니면 뭐 1 넣고 2 넣고 0 넣겠지 뭐. 이거는 근데 수치 대입의 진짜 목적은 아니야. 알았죠? 이거는 그냥 개수 비교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129번 문제 풀어보세요. 얘들아, 이 문제 뭘 원하는 건지 알겠어? 내가 별표 치라고 했잖아. 뭘 원하는 건지 알겠어? 일단 잘 봐. 재민아, 마지막에 물어본 게 결국 뭘 구해야 돼? F1, 즉 fx를 구해 주세요 이거다. 그치? fx 어디 있어? 우변에 살짝 섞여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좌변을 알아 몰라. 그럼 좌변을 모른 채로 fx 구할 수 있음 없음? 당연히 없음. 그럼 이건 뭐 해주세요? fx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을 찾고 좌변을 찾으면 fx를 다시 찾아줘. 이 얘기 아닐까? 예측 가능? 그러면 잘 봐. 좌변에 있는 A, B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때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할 거야. 야, A, B를 찾아야 돼. 근데 우변을 알아 몰라? 몰라. 야, 그러면 우변을 모르는데 좌변 A, B 어떻게 찾을 거야? 그지? 그럼 또 fx를 찾아야 돼. 이렇게 질문이 또 돌아가겠지. 도드럽혀져. 그럼 이거는 한 번쯤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얘들아, 결국 이 문제는 이걸 찾는 게 목적. 이걸 구하기 위해서 A, B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A, B를 찾을 때 fx를 몰라. 그럼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찾을 수는 없어. fx를 알아야 돼. 근데 fx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자, 이 문제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게 뭐예요? 항등식이래요. 항등식에서 내가 수치 대입법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다 지워버렸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연립 없이 하나씩 하나씩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항등식이야. 미정계수 A, B를 찾고 싶은데 우변에 모르는 fx가 있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수비교법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개수비교법은 양변을 싹 전개해가지고 동류항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우변 fx를 모르는데 어떻게 동류항이 뭔지 어떻게 알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비교는 아예 못 쓰고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으로 갑니다. 뭐요? 구하고 싶은 A, B를 구하는 동안에 모르는 fx는 사라지게 만드는 x들. 누구누구?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fx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이죠.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을걸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음으로써 ab에 대한 식 하나, x에 2를 넣으면서 ab에 대한 식 또 하나. 둘이 연립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연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대신에 이번엔 뭘 없앴어? fx 없앴죠. 풀 수는 있잖아. 이게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어떻게 연립할까? 뺄까? 33, 마이너스 33. 뭐야? 3a. bb 사라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A, B를 찾았으니 이번에는 좌변이 완성됐다, 그지? 그럼 이번엔 뭐 할 수 있어? fx를 구하기 위해서 x에 1을 넣어주시면 f1 구할 수 있겠죠. 하고 끝. 또는
뭐 전개했을 때 뭐가 나오니 해서 fx의 식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물론 구할 필요는 없겠지. 1 넣으면 되니까요. 되나요? 됐나요? 이게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수치대입법 첫 번째. 언제 쓴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연립 없이 구할 수 있게 빨리빨리 구하도록. 뭔가 x를 넣으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들을 하나씩 남기면서 좀 빨리 구하는 문제. 두 번째, 내가 구하고 싶은 a, b만 구하지 구하고 싶지 않은 또는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fx를 사라지는 수치 대입. 해서 두 가지가 수치 대입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계수 비교라 보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시간 애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 유형 3번으로 갈게요. 자, 요번 유형 3번은 별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진짜 항등식이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지 시작 안 됐고요. 유형 3번은 다항식에 대해서 표현 방식 중 한 4가지, 3가지 정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다항식이 아니라 항등식. 항등식에 대해서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푼 문제처럼 몇 번이었지?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거는 안 한다. 알았죠? 이건 그냥 대놓고 항등식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였나? 4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는 너네가 이미 본 표현.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그냥 눈치만 잘 챙겨놔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자, 수학에서 임의의라는 얘기는 한 2번, 3번 정도 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수학에서 나타나는 임의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임의의라는 거는 영어로 치면은 랜덤이죠. 근데 랜덤하게 실수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도안이는 1을 넣어봤는데 성립한 거야. 재민이는 3을 넣어봤는데 성립해. 유림이는 10을 넣어봤는데 성립하고 나는 0을 넣어봤더니 성립한대. 다 하기엔 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자. 결국 어떤 x를 넣더라도 성립한다는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모든 애랑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임의라는 거는 랜덤이란 뜻이지만 수학에서는 랜덤하게 넣더라도 항상이라는 의미라서 그냥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쟤야. 뭐냐면 뭐였지?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조금 풀어보면은 뭔 말인지 알지. 그냥 x의 값에 관계없이. 말 그대로 x라는 문자를 아무거나 넣더라도 성립합니다. 이 얘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뭐 어떠한 x에 대하여도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뺄게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3가지입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뭔지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풀어보세요. 내가 x에 동그라미 쳤죠? 잘 봐요. 자, 아이씨, 하나밖에 없어. 130번 풀어보세요. 갈까요? 자, 봅시다. 이 문제. 잘 봐. 내가 진짜 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뭔지 알겠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문제를 다시 잘 보면 k의 값에 관계없이야. 그 말은 뭐다?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지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닙니다. 좌변에 x의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이 있다 그래서 우변이 0이라 그래서 x의 2차항을 0으로 x의 1차항을 0으로 상수항을 0으로 하려면 답 안 나와요. 그걸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뭘 바라보세요?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가 있는 녀석과 k가 없는 녀석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나서 k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x제곱이 4요. 그 다음에 y제곱이 9예요. 그럼 답은 13. 됐죠? 요거 잘 보라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지금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얘도
다른 단원에서 섞여 나오고요. 그게 제일 많이 섞여 나오는 문제가 바로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수학상은 특히 첫 단원은 뭐라 그랬어? 다른 단원을 풀기 위한 기초를 배우는 단계라고 했지. 이것만 가지고 학교 시험에 내요, 안 내요? 얘는 잘 안 내요. 얘는 보통 2차 방정식에서 나오지 항등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직 이런 거 아닙니다. 알았죠? 계속 기초를 다루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요런 문제 131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건 숙제로 잘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항등식에서 나오는 좀 독특한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설명을 따로 하고 싶은 유형이긴 해. 여태까지 나오던 거랑 살짝 느낌이 달라서. 뭐냐면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 뭐뭐뭐뭐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단원은 항등식이고요. 나중에 뒤에서 어떤 단원? 저기 아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일 겁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섞여 나오기도 해요. 2차 함수 단원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 줄 거야. 둘은 결국 마지막에 풀이는 다르지만 첫 시작은 똑같아. 어떻게 해주냐면 만족하고자 하는 식을 반드시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항등식을 풀고 싶으면 항등식에, 최대 최소를 풀고 싶으면 최대 최소에 대입을 해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문제 가보자. 결국 마지막을 보면은 무슨 문제야?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합니다거든. 항등식 문제라는 얘기야. 성립한다잖아. 맞죠? 근데 만족해야만 하세요는 뭐야? 만족해야 돼요 라는 식이 y는의 형태로 정리 가능하지.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항등식을 만들고 싶은 곳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돼? 대입할까? a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안에서 x 플러스 1에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누구만 남았어? 아까는 xy였지만 이제 누구만 남았어? y 사라지고 x만 남았죠. x라는 문제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뭐 해줘야 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랬죠? a 플러스 b의 x제곱, 그 다음 x의 1창 2a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상수항 b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변에 0밖에 없잖아. 0 0 0. b는 2. b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니까 얘네들은 사라져. c는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a, b, c를 찾는 거고, 3개 다 더해버리면 답은 마이너스 1, 1번. 쉽죠? 별거 아니죠? 그냥 만족하세요 라는 거를 항등식을 만들고 싶은 식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보통 y는인데 뭐 x는으로 해도 답은 나옵니다. 알았죠? 꼭 이걸 지키라는 건 아니야. 대입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는 거지. 동의하겠죠? 응. 지워도 됨? 유닛에서 지운다? 갑시다. 그리고 잠깐 이거 패스하고, 항등식 문제 좀 풀고 싶은데 없냐? 아, 이쪽으로 바로 가구나. 아니야. 자, 계속 해보자. 그리고 또 세부적인 유형. 자, 수학상은 수학하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상하는 고등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느 한 단원 안에 유형들이 사실 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수1이나 수2도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수1이나 수2는 약간 큰 흐름이 정해져 있다면 수상수하는 한 단원 안에도 몇 개의 개념만 가지고 막 뿌리
가지치기 들어가는 유형들이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수학 상하가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이에요. 내용 자체는 쉽지만 그 안에 파생되는 유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이걸 좀 하나하나 좀 기억해둬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요 유형 몇 번이야 이거? 이 유형 번호 별표 쳐놔. 학교 시험 무조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예요. 유형 몇 번이냐 이게? 지금 그거 어? 5번밖에 안 됐어 이제. 5번입니다. 알았죠? 자 갑시다. 뭐냐면 전개식의 개수의 총합이라고 먼저 더 기초를 하고 갈게요. 자 보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야. 이건 지금 흰색으로 쓰는 건 쓰지 마세요. 2x 플러스 1의 3승이라는 식이 있어. 전개를 해보래. 그러고 나서 각 항의 개수들을 다 더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맞죠? 자, 전개 할 수 있지? 뭐 하면 돼? 3승 공식 쓰면 되잖아. 2x의 3승 플러스 3a 제곱의 b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1의 3승 한 번 더 해주면 8x의 3승 이건 쓰지 마세요. 12x의 제곱 6x 답은 1, 6, 12, 8 더해주면 답은 27. 어렵니? 쉽죠? 됐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더하고 싶은 녀석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지우야, 이 식을 보면서 얘를 만들고 싶어. 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 x들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x에 뭐가 들어가면 돼? 1. x에 1 넣어버리면 그냥 8 되고 x에 1 넣어버리면 10이 되고 x에 1 넣어버리면 6 되고 얘는 그냥 1이고 아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8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을 한글로 써주면 뭐야? 개수의 총합이잖아.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면 뭐 해주시면 돼요? x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흰 색깔 쓰지 말라 했지.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식과 전개를 한 이 식은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전개를 해서 1을 넣을 거면 아싸리 그냥 처음에 x에 1 넣어버리면 되지. 3의 3승 27 이거예요. 자, 어떤 식의 전개식의 개수를 전부 다 더하고 싶다. x에 뭐 넣으면 된다? 재민아? 1 그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가보면 x 플러스 1에 15승이 있어. a0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2의 x 제곱의 플러스 점점점점점점 a의 15에 x의 15승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1번 만약에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딱딱딱딱 a의 15까지 다 더하래. 이게 뭐야? 이 식이 뭐야? 전개한 식이잖아. 전개식이라는 말은 안 났네. 이 식의 전개식이잖아. 뭐 한 거야? 전개식의 개수의 종합 구하기잖아. 그럼 뭐 하면 되겠네? 1 넣으면 답이겠네? 됐나요? 두 번째, 2번. 지운다, 잠깐. 방금 녀석은 모든 개수들을 뭐 하고 있었어요? 싹 다 더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x에 뭐 넣으면 된다? 1 넣으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구하래. 뭐야? 홀수 번째 항들의 개수가 다 마이너스가 됐어.
얘를 구하고 싶으면 x에 뭐 넣으면 돼? 또 하나? 홀수 번째 항만 마이너스를 만들고 나머지 항들은 그냥 더해지는 x. 뭐 있어?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짝수차 항들은 다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이너스 1의 홀수승들은 항상 마이너스 1이거든. 자, 두 개 잘 기억하세요. 전기식에 대해서 개수를 그냥 더하는 녀석은 x에 1 넣은 거고요. 부호를 풀마 반복합니다. 그때 조심할 거 홀수차항이 마이너스예요. 가끔씩 페이크 문제로 짝수차항을 마이너스로 주기도 한다. 그건 조심해야 돼. 어쨌든 홀수차항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그런 개수의 총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이 두 개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죠. 그 기본 두 가지 녀석을 더해봐봐. 그럼 뭐야? 더해봐봐. 2a0 a1은 사라지고 2a2 a3는 사라지고 홀수 번째 항들이 다 사라지지. 짝수 번째 항들만 몇 개씩 남아? 2배씩 남죠. 뭐야? 그래서 요 앞에 2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야? 둘이 더했으니까 2의 15승이야. 이게 0 나오는 거는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 넣기 때문에 0 나온 거야. 알았죠? 그 다음 앞에 2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 그랬지. 맞지? 근데 2를 약분을 했어. 얘는 몇 승? 14승으로 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4번. 이번에는 기본으로 구한 1, 2번 공식을 둘이 뭐 해보세요? 빼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는 부호가 같은 A0나 A2 같은 짝수 번째 항들의 개수는 다 사라지고 홀수 번째 항들만 개수가 2배가 되어서 남아있지 않을까? 맞죠? 그게 얼마예요? 이번에도 둘이 빼면 2의 15승이에요. 2로 나누면 2의 14승이 돼요. 됐죠? 자, 외워두세요. 지금 문제는 홀수 번째 항들만 물어봅니다. 뭐 했다는 얘기야? 뭐 했다는 얘기야? 4번 구했다는 얘기지? 답은 2의 14승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게 3, 4번도 물어보기도 3번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았죠? 다 기억해 두세요. 알았음? 알았음? 그 다음에 하나 더. 3번으로 물어볼 때 A0나 4번으로 물어볼 때 A15를 없앤 녀석을 물어보기도 해. 형, 이게 끝이 아니지. 이걸 구해서 A15만 따로 하나 더 구해서 빼라는 얘기겠지. 맞지? 3번으로 물어볼 때는 A0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합은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5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못 풀어요. A6을 구하세요 하면 못 풀어. 이거 언제 15승 전개 언제 하니? 그치? 한 3승이면 몰라도 4승이면 몰라도 15승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A15나 A0와 같은 최저차항과 최고차항의 개수는 구할 수 있어. 기억하세요. 최저차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녀석을 15승 해주면 돼요. 최고차항은요, x의 개수인 얘를 15승 해주면 끝나요. 그럼 만약에 2x 플러스로 하자. 3에 15승이 있고 얘를 A0부터 시작해서 A15에 x에 15승을 했을 때 그때 A0는 뭐다? 3의 15승이고 그때 A의 15는 뭐다? 최고차항 2의 15승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구할 수 있겠지? 이걸 응용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기서 A0 빼거나 여기서 A15 빼거나. 알았죠? 이것도 같이 잘 정리해놔, 얘들아.
자, 이거는 정리 시간 줄 테니까 얼른 정리해요. 다 되면은 오늘 중요한 내용 하러 갈게요. 아이, 힘들어. 왜 이렇게 덥냐? 이미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너네가.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거라서. 자, 정리 시간 마저 줄게요. 이 문제 풀이 싹 써놔. 뭐 할 거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어갈게요. 자, 바로 다음 유형 6번 문제를 보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해놨는데 나는 이름을 다르게 부를 겁니다. 뭐냐면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 지난번에 썼던 거예요. 자, 보기 들어봐요. 다항식의 나눗셈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했는지 기억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하면 네 가지 맞긴 해.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뭐였어? 직접 나눗셈. 오늘은 씁시다. 지난번에 내가 쓰지 말라 그랬지. 직접 나눗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 조립제법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맞죠? 물론 조립제법은 안 한 채로 그냥 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오늘은 아마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누구 있어? 나머지 정리.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하던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하나 쓰세요가 아닙니다. 밑에 거로 갈수록 계산은 쉬워져요. 하지만 용도가 좁혀져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으면 이걸 쓰고 아니면은 이걸 쓸 수 있으면 이걸 쓰고 그것도 아니면은 얘를 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해야 돼. 기억 못할 것 같으면 같이 그냥 연필로 끄적끄적 좀 써놓고 각각의 용도를 알기 전에 각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놈을 먼저 생각을 해봐. 직접 나눗셈에서는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조립제법도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요. 즉 몫을 물어보는데 나머지 정리를 쓰고 있다. 이거는 멍청이라고 했지.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정리는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조립제법은요. 그때 내가 1차식을 썼을 거야. x-알파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1차식이 아니라 x-알파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으로라고 해야 되네. 으로 나눌 때. 야, 이런 거 보면 그거 되게 어려운 거 같지 않냐? 으로, 로 이거 구분해야 되고 이, 가 구분해야 되고 그치? 너네 외국인 친구 있냐? 없지?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글 가르쳐 보면은 대학 가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잖아? 진짜 어려워. 못 가르치겠어. 영어를 가르치라고 해도 물론 나는 못 가르치겠지만 수학 선생이니까. 근데 영어는 그래도 뭔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 조카들한테. 근데 친구들한테 한국어를 알려주려고 하면 있잖아.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그리고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하나의 단어나 뭐 음절이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최근에도 내 외국인 친구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걔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뭔 단어가 나왔더라? 뭐 예를 들어서 눈. 내가 이제 걔랑 카톡으로 자주 하면서 걔가 카톡으로 내가 한글로 보낸 거를 복사해가지고 번역으로 한 번씩 보거든. 내가 여기 눈 많이 온다. 거기도 눈 오냐? 했더니 eyes? 이러는 거야 아마. 눈이냐고. 이것도 어렵고 어쨌든. 저도 미안해요. 재미없지. 자, 가자. 외국인 친구들 나중에 만나면 되게 재밌는데. 자, 어쨌든 1차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만 물어봤지만 2차식으로 나눴다. 그럼 좀 나머지 정리 쓰면 되는데 원래는 함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죠? 응용을 하는 거지 이걸 쓰러 가는 거는 아니야.
그러면 그 외 나머지는 항상 직접 나눗셈을 갑니다. 근데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은 또 한계가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지. 이건 안 써줄 거야. 직접 나눗셈이나 조립제법은 나누어지는 다항식과 나누는 다항식을 다 알고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라도 모르는 다항식 그냥 fx라고 하면 쓰면 안 돼. 못 써. 그럼 그 녀석이 나왔을 때 fx 이런 식으로 qx, gx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쓰게 되는 게 바로 직접 나눗셈을 대체하는 아까 너가 4개라고 했던 네 번째 방법이랄까? 또는 직접 나눗셈을 대체하는 녀석. 바로 이 녀석의 이름이 뭐였지? 나눗셈의 관계식이고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유형 6번 녀석이 바로 나눗셈의 관계식과 항등식인데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명칭은 나 그리고 몇몇 쌤들 그리고 수학의 정석에서 쓰는 용어라서 얘들은 다항식이 나눗셈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나눗셈의 관계식이 맞기는 합니다. 뭐 구조식이라고 하시는 쌤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 말하는 거야. 알았음? 자, 갑니다. 고개 들어봐.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거는 뭐다? A는 BQ 플러스 R.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써봤지? 나는 특히 이걸 많이 쓴다고 하면서 강조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 식이 초등학교 때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 검산식. 검산식이면 뭐 어떤 방식으로 검산을 했었어? 이 검산식의 특징 뭐? 양변이 뭐하다? 똑같다. 결국 식이 들어가더라도 양변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양변이 똑같은 식이다. 이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몫을 구하세요 하면서 Q에다가 미수를 넣을 수도 있지만 나누는 다항식이나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미정계수가 들어갈 거야. 저 문제 뭐야? 이 문제 봐봐. 나누는 다항식을 안 준 상태로 맞지?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안 준 상태로 나눗셈을 진행하라잖아. 그죠? 원래라면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 맞죠?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뭘 쓴다면 이걸 못 쓰겠네? 관계식 써야 돼. 이것만 너희들이 해오면 관계식을 쓰고 나면 항등식이고 항등식이다 보니까 A나 B나 Q나 R 자리에 미정계수가 들어갈 거고 그 미정계수 A, B를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찾으러 가는 방법 미정계수법을 2개를 떠올려야 돼. 나눗셈의 관계식도 결국 항등식이고 항등식이다 보니까 수치대입법 또는 계수비교법을 쓰러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계수비교를 쓸까 수치대입을 쓸까 이 녀석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러 가게 되고 그 녀석을 좀 간략화해 놓은 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오케이? 이 흐름을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놔. 이게 이 단원의 원리입니다. 이 단원 한 중간쯤 초중반쯤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그놈을 좀 몇 가지 이름으로 파생시켜 놓은 것밖에 없어. 뭐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하면서. 알았죠? 자, 가보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뭐요? 다항식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나머지만 물어보는데 저구나. 나머지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몰라. 일단 2차식을 나누니까 나머지 정리나 조립제법은 아닐 거야. 그럼 결국 직접 나눗셈밖에 없는데 나누어지는 놈을 몰라. 그럼 직접 나눗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자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원리들 때문에 재민이 너 입안에 오라고 한 거야. 그냥 문제를 풀 줄 아는 거랑 넌 아마 대부분 다 풀 거 아니야. 근데 풀 줄 아는 거랑 이 이유를 생각하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 알았죠? 어쨌든 가자. 그래서 뭐예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야지. 왜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단어가 너무 아저씨 같다. 그 이유를 나는 항상 좀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 있어. 몫은요? 말이 없네? 말이 없다고 해서 없다가 아니지. QX를 일단 쓰든가 좀 이따가 한번 바꿀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꿀 준비. 해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2x 플러스 3. 자, 내가 쓴 이 식의 이름이 뭐예요? 나눗셈의 관계식이에요.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예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에서 뭘 물어봐요? a, b라는 좌변에 있는 미정계수를 물어봅니다. 미정계수 a, b를 찾으러 가야 돼. 그럼 우리는 수치 대입을 쓸까? 계수 비교를 하러 갈 건데, 자, 여기서 너희들이 대답을 해봐. 계수 비교야, 수치 대입이야? 수치 대입입니다. 왜요? 물론 저기서 형태 하나 바꿔봐야 돼. 물론 계수 비교일 수도 있어. 계수 비교 문제도 있을 거야 아마. 얘는 수치 대입이 맞아요. 자, 고개 들어봐. 수치 대입을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궁금한 게 뭔지 다시 한번 봐봐. 뭐야? 내가 궁금한 미지수가 누구야? AB. AB만 궁금합니다. 근데 AB 말고 또 미지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어씨, X가 미지수냐? X는 몽둥이 들었다. 뭘 맞지 않아요, 야. X는 변수고 모든 X 다 넣을 수 있는 변수지. 말고 X 말고 또 있잖아. 뭐 QX가 있잖아. Q를 풀었으면 뭐 PX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지. CX 플러스 D 하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보세요. 잘 들어봐요. 이 항등식에는 미정계수가 A, B와 Q가 있습니다. 맞죠? Q는 정확하게는 Q 자체로 미정계수는 아니고 Q가 미정계수를 포함한다는 의미겠지.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미정계수와 구하고 싶지 않은 Q가 섞여져 있어. 수치대입법은 A, B만 남기는 거 아닐까? Q는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잖아. 정확하게는 안 구해도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말을 할까요? QX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아. 구할 필요가 없어. QX는 사라지게 하고 싶어? 구하고 싶어? 아, 당연히 사라지게 하고 싶지. 그럼 QX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없어? 앞에 있는 식을 뭐 하면 돼요?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의 생김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녀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수치 대입이고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계수 비교예요. 왜? 인수분해가 안 되면 0되도록 넣을 수 있는 x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넣을 거 보이지 않아? 두 개. x에 뭐 넣으면 돼요? 1과 마이너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치 대입입니다. 뭐 때문에? QX 앞에 붙어 있는, 즉 나누는 방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였다면 계수 비교라고. 그걸 빠르게 구분할 수 있겠어, 도영씨? 해야 돼요. 유림이 알겠죠? 지금 알겠지? 잼 알겠냐? 가자.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뭐 나와? 이게 아닌데? 는 마이너스 1이지. 얘는 사라져. x에 1 넣어봐요. 답은 뭐 나와요? 오이씨, 깜짝이야. 됐죠? 그럼 이제 너희들은 4a 플러스 b 7 a 플러스 b 4 둘이 연립하면 돼요. a는 1 b는 3 끝. 됐죠? 연립 어떻게 빨리 해요는 묻지 마세요. 그냥 뭐 암산한 거니까. 다음 3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아, 분필 몇 개를 부러뜨린 거야 오늘. 됐죠? 끝. 가자. 지울까 쓸래? 뭐야 이거? 자, 우리 무슨 말이냐? 화목이냐? 자, 갑시다. 그래서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똑같아. 나누어지는 것도 몰라, 나누는 것도 몰라. 관계식 써야 되겠다, 그치?
x3승 플러스 ax 조금만 뗄까?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은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b로 나눕니다. 몫은요? 몰라요. qx. 나머지는요? 3x 플러스 4. 자, 여기서 결국 뭐 구하래? AB 구하래. 얘들아, AB를 구하고 싶어. 그치? A와 B만 구하고 싶어. 그치? 근데 QX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QX를 사라지게 하면서 AB만 남길 수 있다면 그게 맞아. 뭐? 수치 대비 맞다란 얘기지. 어쨌든 이거는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이다 보니까 너희들은 미정계수를 찾기 위한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법 중에 고민을 하는데 이번엔 수치 대입이 안 통하죠. QX만 사라지고 AB만 남길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거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결국 계수 비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계수 비교를 쓰기 위해서는 근데 겁나게 귀찮죠. 왜요? 양변을 싹 전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해? 1차식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지. 왜? 좌변이 3차식이고 우변은 3차식이 되고 싶은데 여기에 2차식이 있으니까 얘는 1차식.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알고 있는 계수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첫 번째. 얘가 1이죠. 그러면 기억나? 내가 곱셈 일부러 이렇게 연습시킨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보고 싶어? 이 창의 계수가 0이죠. 없다는 말은 0이죠. 이 창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떠올려 보세요. 뭐야? 근데 요들이 곱했을 때 4가 나오니까 요들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기 위해서 얘는 마이너스 4면 됩니다. 그럼 끝났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해주면 돼? A, B를 찾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해주세요? 싹 전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계수 비교하러 가면 됩니다. 맞죠? 좌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더 굳이 쓰자. 우변 전개할게요. 전개할 때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지. 아이씨 3x 플러스 안 썼다. 또 해야 돼. 아이씨. 그래서 요놈의 계수들을 맞춰주기 위한 식 다시 한번 써주면 됩니다. 맞죠? 여기서 B 찾고 B 찾아서 A 찾고 끝. 되었어요? 벌써 옷을 입었네 갑자기. 네가 옷을 입었고 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 하나 더 풀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나머지 정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하나만 딱 깔끔하게 설명하고 나서 마칠 거고요. 이거랑 알아요. 1분 동안 설명할 거예요. 저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파생되는 문제들 3가지인가 4가지 정도 있을 거야. 는 숙제로 낼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못 푸는 문제 꽤 있을 거예요. 설명을 원래는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그쪽 유형은 이건 몇 번이에요? 유형 7번? 아마 8번, 9번일 거야. 8번이 2차식이고 9번이 3차식일 거야. 9번 3차식은 아마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알았죠? 자,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단원이 유형이니 일단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누구만 궁금한 거야? 나머지만 궁금한 거야. 뭐합니다? fx를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눕니다. 그때 이 뭐만 구하고 싶어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관계식을 써보자. fx라는 다항식은 x-알파로 나눌 거예요. 자, 나눕니다 라고 줬으니까 얘 알지? 얘도 알겠지? 모르는 거는 qx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 상수항만 들어가야 됩니다. 1차식, 2차식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뭐만 궁금한 거야? 얘만 궁금한 거야. 얘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몫을 구하란 말이 없어요. 얘는 별로 구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 하면 돼, 얘들아? 얘는 뭐니까?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나눗셈 관계식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누구만 구하래? R만 구하래. QX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합니다. QX를 사라지게 하는 X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로 갈게요? 수치 대입법으로 갈게요. 갑니다. X에 뭐 넣어요? 알파를 넣어보세요. 알파를 넣어보니까 좌변은 F알파가 되고 우변은 사라지면서 R만 나옵니다. 끝났다. 나머지는 F알파야. 결론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물어본다면 그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알파가 뭐야? 나누는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넣어준 게 답이에요 란 얘기야. 그래서 미안해요 시간 좀 오버해서 요거 봐봐. fx를 잘 봐. fx라는 다항식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얘기를 안 해? f3은 2예요. 바로 갈 수 있겠어?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qx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 x값 알파를 넣어준 게 나머지. 그 흐름을 공식화해서 외워두는 겁니다.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오직 뭐 할 때만 1차식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원래는. 이해됐음? 그럼 유형 8번 9번은 그냥 수치대입법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원리만 기억을 해놓으면 유형 8번 9번 풀 수 있어요. 한 두 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알았음? 자, 한 번 더. 얘도. 그럼 gx라는 거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겠어? g에 뭐 넣으면 돼? 3 넣으면 되는 거지. 자, 나누어지는 당식에 뭐 넣으라고요? 나누는 녀석이 0 되는 x값을 넣는 게 나머지. 알았죠? 그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할 수 있겠죠? 오늘 숙제는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것까지. 물론 카톡 보내줄 거니까 카톡 잘 보고. 알았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